이거 지금 키보드 안 되는 거, 글자 깨지는 거 웹상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노트패드 이거 실행어 쳐가지고 메모장 강제로 열어서 거기서는 또 잘 되네요. 복사해서 지금 글자 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아, 못 들으셨겠다. 어떡해. 할 수 없죠. 자, 호랑이 글자가 연, 월, 일시 중에서 위치 상관없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위에 토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장간에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자기가 품고 있잖아요. 이 무토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호랑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어떤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아무 대비가 안 돼 있고 진짜 맨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끌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비틀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기기 위해서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과 그릇이 많이 달라요. 우리 최근에 김장철 지금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뭐 김치를 사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김치, 무청, 뭐 시래기, 우거지, 무에서 잘라내거나 배추에서 잘라내서 이렇게 말리고 하는 우거지 또는 무에서 이렇게 시래기를 취득했을 때 말렸다가 녹였다가 말렸다가 녹였다가 이게 굉장히 단단해지게 하는 어떤 과정인데 요즘은 거의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좀 짓거나 아니면은 텃밭을 취미 삼아서 내가 좀 길러 먹었다 하신다면 배추나 무를 키웠을 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호랑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항상 위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사주에 갖추어야 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경금이에요. 경금이 있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장간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월에 있다 그럼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월에 없고 그냥 연이나 아니면 일시에만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 호랑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따뜻한 기운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준다거나 또 그 사람들이 기대게 되는 그런 내면을 가지게 되죠. 근데 기품이 갖춰지려면 다른 글자를 좀 더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속이 알찬 사람이 될 수 있는 글자인데 없다고 해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개수거든요. 이 개수가 있어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그만큼 갖춘 사람이에요. 꼭 학교를 뭐 대학, 대학원 이렇게 전문 학교를 길게 나오지 않으셔도 저 개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지 않아도 이 사람이 노력해온 어떤 생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또 여기에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지장간 속에 병화가 갖추고 있다. 병화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인정이 될 만한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비전문가로서 매니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면 강사 수준 이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탄탄한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신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이잖아요. 자, 인신이 붙어서 충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에 인이 있는데 신시에 태어났다거나 또는 뭐 신신 이렇게 있는데 출생시에만 인이 있다거나 좀 떨어져서 충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합과 충이 같이 있다거나 합충이 같이 있으면 조금 더 경쟁이 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경쟁력이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충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상황이 되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인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인생을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병화를 가리게 될 때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무토, 기토 또는 무토 이런 식으로 토가 막 뒤덮었을 때 토가 두 개나 아니면 하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부터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이 토가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더 시련, 좀 더 많은 장애물들을 거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숭이 글자를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숭이 글자 같은 경우는 전생을 한번 거쳐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랑이 글자 같은 경우는 전생 없이 바로 튀어나와서 갖추게 된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저 원숭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내가 이미 레벨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미월이라던가 아니면 5월이라던가 4, 5미 중에서 또는 천간에 이런 식으로 정화를 가지고 있다거나 정화일간 또는 정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방송 또 많이들 보시죠. 저도 음간이니까 음간들을 많이 끌어당기는데 저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원숭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재련을 해야 되는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극금으로 계속 실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게 되고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계속 그런 실현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저 정화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관문을 거쳐야 되는 게 임수나 계수가 있어요. 임수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더 내가 벌게 되는 것이고 계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써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야 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 안에서 가만히 일을 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원숭이 글자가 있고 저렇게 뜨거운 글자가 하나라도 있다. 그렇다면 실력은 갖췄지만 이걸 밖에 나가서 제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얻으려면 저렇게 물글자가 어느 한쪽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으려면 이걸 겨울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계절인 봄이 있어야 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일관성 있게 오래 한 군데를 다닐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베스트는 을목이에요. 을목과 아래 글자로 뭐 묘미를 갖추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해묘를 갖추시게 된다거나 또는 해묘미를 완벽하게 삼박자로 갖추시게 된다거나 이게 제일 베스트고 아니면 좀 여기저기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능력들과 이런저런 커리어를 갖추고 있다. 그거는 간목을 갖췄을 때 이게 봄이 되겠죠. 이 봄에 대한 에너지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을사년이 오잖아요. 이제 병자월 기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밖에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정축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인월이라고 하는 양력 2월달이 오게 되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밖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봄이 왔을 때 이 봄을 제대로 쓰시려면 그만큼 그 봄이 단단하고 잘 단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사년은 첫 번째 달로 들어오는 게 무인월이죠. 무토가 왔어요. 그럼 호랑이를 갖고 있는데 무인월을 맞았다고 한다면 저 무토는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단단한 어떤 금을 갖추고 있다. 경금을 갖추고 있거나 신금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사주에서 호랑이를 갖추고 있는데 병화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인데 호랑이도 갖추고 있고 병화도 갖추고 있고 개수도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거기다 이제 경금이나 신금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밀어붙이는 것도 추진력 있게 잘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부분이죠. 을사년이 사유축 운동을 한다고 해서 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호랑이나 이 원숭이 글자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을사년의 글자들이 내게 올 나만의 기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죽 써서 누구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것인지 그걸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을사년에 을목이 오는 거니까 원숭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화가 운으로 오지 못했다면 내 사주 원곡에 정화가 있고 또 어차피 인묘진으로 앞에 수생목 목생화로 흘러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 상황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신데 내 사주에서 임수나 개수가 만약에 어느 한쪽에 있다고 한다면 돈을 버는 쪽으로는 임수가 되시는 것이고 배우고 학교를 다닌다거나 내가 가르치는 강사 자리로 뛰게 되는 것은 개수를 갖고 있을 때의 상황인데 이 을사년의 을목으로 일단은 오는 것이니까 기회는 각자에게 좀 다르게 와 닿으시겠죠. 갑목을 먼저 맞이하신 게 2024년도 갑진년이에요. 이 갑진년에서는 승진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시험을 통과를 해서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원숭이 글자의 정화 또는 임계수를 갖추고 계시거나 그것을 운으로 거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어떤 큰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승진을 경험을 하셨다거나 어떤 난관을 내가 크게 극복을 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이 정도의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크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해로 을사년을 맞이했으니까 을목을 맞이하시는 거고, 아래로는 해묘미를 보지 못했지만 을목을 본 것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소리 잘 들리는 거 맞죠? 맞죠? 채팅창이 조용해서 좀 불편하긴 하네요. 메모장에 쳐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까 호랑이 잇목만 있는 경우에 토가 너무 많아지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보는 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을 수도 있고, 2018년도가 이제 무술년이었잖아요. 무술년, 기해년 이렇게 토가 많이 왔을 때 이분들에게는 어떤 계획이 무산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호랑이 한 글자만 있는 상황인데 토가 천간으로 계속 중첩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뭔가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게 없어지고 그 기회들이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취직의 기회도 아무래도 몸을 좀 더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으로 갔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사주에 병화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래도 좀 조용히 잘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같이 가지고 있으셔야 좋아요. 이 개수는 어떤 자격증 아니면 공부 또는 사회에 나왔을 때 필요한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외국의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병화를 갖추고 있다면 외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병화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적어진 기회를 가지고 경쟁에 좀 더 치일 수가 있어요. 아, 네, 태양가득님 어서 오세요. 임수라고 하셨어요. 네, 루비님 반갑습니다. 잘 들린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로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1월 달이 지금 정축월이잖아요. 정축월까지는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밖을 향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주변인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안에서 복작복작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양력 2월 달에 이 을사년의 무인월이 되면은 시기 자체가 무인월이 이제 양력 2월 달 가장 추운 곳이고 어떤 검증을 위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도망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는 달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을 짜실 때 2월달 어떻게 되겠지, 3월달 어떻게 되겠지, 그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1월달이 끝나는 게 2월 초 입춘 직전이기 때문에 2월 직전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크게 노력이 없어도 별 티가 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양력 2월달부터는 이제 3월 한 22일이나 23일쯤에 춘분이 들어오죠. 그 춘분까지 벌받지 않으시려면 정말 열심히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에 굉장히 치일 수가 있고 어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우르르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호랑이 글자 속에 무토, 병화, 간목,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이 무토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는데 천간에 지금 무토라는 걸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무인월이 힘들 수 있는 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글자 중에서 인묘진을 언급을 지지난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주 원곡에 이미 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력 2월달이 된 이 무인월 때 좀 이 변화들이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천간에는 무토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글자예요. 여기서는. 을사년에 무인월로 들어와서 그게 1년 운보다 크지는 않겠지만 천간에 월로 들어온 이 무토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글자죠. 주님도 호랑이가 있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봤던 게 맞는지 한번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 이사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의 어떤 보직 이동이나 부서 이동이나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 또는 개혁, 좋게 말하면 개혁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각 변동 같은 것들이 크게 환경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인신충이 있는 분들은 경쟁력을 좀 더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충을 직업으로 쓰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직업으로 좀 더 정교한 직업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좀 영향이 덜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 전혀 이 충으로 갈고 닦을 수 있는 정교하고 노력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 일반적인 장사라든가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직업군에 있는 분들,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조용한 직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직업을 갖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이나 수험생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인신충을 갖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위로 토가 오고 무토나 기토가 오고 아래로 호랑이가 또 한 번 왔을 때 위에 있는 토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을사년과 무인월을 보시면 인사형의 관계가 또 생기기 때문에 형이라는 것은 또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을사년 자체가 사유축이라고 해서 이 금의 운동을 해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차가워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저 금이 우리 호랑이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써먹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의미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 도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력 2월 달에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다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사업으로 먹고 살 거야. 난 유튜버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어. 이런 식으로 무모한 시도를 하셨을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 잘못하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2월 달에 이 상황은 어쨌든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양력 1월 정축월 끝날 때까지 아직은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고민하시고 이제 사유축하는 을사년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태양가덕님은 시지에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준님은 연지에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연월에 있다고 한다면 행성이 공전을 하는 기간 안에 있는 거니까 준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더 신경을 쓰일 거고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그 환경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가덕님 같은 경우는 시지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내가 있는 이 행성이 움직이는 자전의 공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시는 젊을 때는 만약에 태양가덕님이 지금 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쓰는 이 위치에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영향을 받으실 때. 그런데 단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신다. 학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에서 조용히 뭔가 프리랜서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영향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 개수가 있다거나 또 병화가 있다거나 경금이나 신금이 두루두루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 방송을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공부를 하시던 어떤 노동의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을사년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시고요. 근데 병화가 없다. 경금이나 신금만 있다. 호랑이를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장애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각자의 운은 좀 다르니까 대운과 세운으로 보자면 나에게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은 것은 대운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1년의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것은 1년짜리 운으로 보고 있어요. 강약이 다르겠죠. 그 와닿는 것은 1년의 운이 와닿는 것이고 그게 내 인생을 좀 더 부정적으로 끌고 가거나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판단을 할 때는 사주 원국의 천간 4글자와 지지 4글자의 밸런스를 모두 다 합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다. 그렇다면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돈은 엄청 쏟아부었는데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전공과 연관된 일 쪽으로 하고는 있어도 그다지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는 호랑이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 추위를 막아주는 것은 호랑이 속에 있는 무토 하나만으로 버티고 계신 건데 병화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글자는 없거든요. 열심히 배우고는 있었는데 열심히 배운 것만 많고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박사, 석사 과정까지 화려하게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까 앞에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호랑이 인목이 있는데 개수만 있고 병화가 없다. 그렇다면 학교를 가지 않고 유튜브로만 공부를 한 사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비유를 좀 드리자면 갖출 수 있으면 다 갖추는 게 제일 좋죠. 자영업을 하신다고요? 태양가덕님 신금이 있고 시지에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원숭이 글자예요? 아까 임수라고 하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임수를 갖고 있고 그렇죠. 자영업이면 이게 출생시 글자를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 임수만 한가득이다. 병화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뭐 괜찮아요. 쏠려 있어도 쏠리는 나름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호랑이가 있는데 임수만 가득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장간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임수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병화를 좀 더 가리게 되죠. 그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이 환경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물어보실 건 없으신가요?
오늘 타이핑이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일시에 어떤 게 있어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시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좀 달라요. 루비님 같은 경우는 임수개수 대신에 해수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로 물어보셨는데요. 저 해수를 임수처럼 보시려고 한다면 천간에 그래도 임계수가 하나 정도는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간에 있고 없고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해수 같은 경우는 속에 무토나 또 간목 임수가 있기 때문에 글자 구성 자체가 달라요. 임신일주예요? 태양가등님은. 그러면 완전히 오리지널 임수를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열심히 해보시는 거죠. 병화가 없다고 해서 뭐 굳이, 왜냐면 2026년도 병호년이 또 옵니다. 원곡이 없어도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병호년 소중하게 써보자고요. 그게 같은 글자가 아니에요. 루비님 질문 잘해주셨는 게, 여기 지금 루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임수랑 개수를 지금 원하는데 내 사전에 이게 없고 해수가 있다. 근데 해수하고 임수는 같은 글자가 아니에요. 얘는 무토, 간목,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의 운동을 속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체는 또 이 간목 때문에 해묘미 운동을 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임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지잖아요. 지지. 지지는 아래로 흐르는 물이죠. 위로 흐르는 물이 이 임수예요. 이거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에 있는 물이에요.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아래로 흐르는 물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물. 감추어진 물을 원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들은 이 임수가 아니라 해수가 왔을 때 좀 더 반가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독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이 병화가 여러 개 떠 있는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원숭이 글자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뭐 사주 글자는 조금 가리고 한번 만들어 봐요.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병화가 이렇게 여러 개가 떠 있으면 이거 자체로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계절은 물론 가을이지만 이거 자체로 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위로 오는 임수운과 아래로 오는 이 해수운 중에서 어떤 게 반가울까? 감추어진 물이 좀 더 반가운 거예요. 위로 오는 물은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하게 치게 되거든요. 강한 걸 강하게 치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흉한 걸 겪을 수가 있어요. 루비님 지금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검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래로 오는 해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감추어진 물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이렇게 뜨거운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해수를 내가 운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뭐 외국을 나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거나, 젊을 때 저 해수운이 온다고 한다면 결혼이나 독립 등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만약에 병화 일간이다. 그렇다면 이건 또 관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나 어떤 자식 생산에 관련되어서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식구가 늘어나는 의식주의 확장 현상도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수와 이 해수를 같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운을 볼 때 천간에 있는 글자와 지지에 있는 글자는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준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하겠죠?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당하다. 그렇게 막 요란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저희 준님이 불이 좀 많기는 하시지만 질문이 좀 추상적이다. 적당한 걸 아시죠? 적당한 걸 알고 계시죠? 준님이 저 질문을 하신 이유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준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적당한 걸 구분을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토가 너무 많을 때, 지나친 것과 적당한 것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죠. 네, 주님께 답 드렸어요, 저거는. 좋고 나쁜 거는 여기서 답을 못 드려요. 태양가등님. 임수가 정화운이 들어오면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주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길흉에 대해서는. 그냥 임수가 무조건 정화운이 오면 좋은가? 그건 아니죠. 어떤 분께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결과적으로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한쪽 운으로 막 치우친 글자가 있을 때에는 그게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운이 왔을 때 좋은가요? 어떤 운이 왔을 때 나쁜가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주 글자들 없이 질문을 주시게 됐을 때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 질문을 받아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반쪽짜리 질문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좋냐 나쁘냐. 좋다는 것도 사주 밸런스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거는 답을 못 드려요. 임신일주라고 하셨는데 임신일주보다 이제 월하고 년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직업을 갖추게 되는 것은 어릴 때 운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크죠.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기본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좀 더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30대 초반까지도 뭐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외국에 가서 경제적인 이 보조를 받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서포트를 길게 받고 본인이 고생을 덜한 케이스가 현대사회에 와서 좀 더 많아진 상황이죠. 그런 분들은 교육에 대한 기회가 좀 더 크잖아요. 1년에 몇 억씩 투자를 받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20대까지 기본 교육만 받고 사회에 나와서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임신일주라고 하신 분 임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임수가 너무 많으면 사주의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수다금침이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요. 그 정도로 물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막아주는 글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원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초년운에 왔었던 20대, 30대까지의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천간에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만 온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대운에서 아래에 오는 글자들도 어떻게 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채팅창 좀 볼게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답을 주시네요. 네. 라고. 그 연월일시 천간에 전부 봤을 때 2개 이상인가요? 제가 좀 올려가 볼게요. 올리면은 4개가 다 그럼 임수인 거예요? 태양가등님. 자영업입니다. 원숭이신 임신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만 지금 원숭이가 있는 거잖아요. 천간 전부 임? 제 목소리 들리시면 답 좀 해주세요. 아, 네. 천간이다 임수라서 그 뒤에는 뭐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나머지 글자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없으니까. 특이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서도 천간에 임수가 전부 있었던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막 특이한 사주는 아니에요. 병화가 많거나 임수가 많거나 무토가 많거나 이건 절대 특이한 사주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엄청 특이한 사주가 좀 많은데 글자가 중복돼서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 특이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네. 지금 올라왔어요. 네,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신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게 크게 뭐 다른 건 없는데 글자만 다른 거니까. 호랑이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좀 밝은 글자가 많으면 좋다는 거. 밝은 글자가 바로 그 병화예요. 월에 있으면 좀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화가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고, 병정화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 외형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어요. 병화나 정화는 호랑이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내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종의 집이고 회사이고 또 사회거든요. 여기 이제 개수가 있냐 없냐가 또 달라지는데 개수가 한 글자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위치 상관없이 엄청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학교에서 꼭 배우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몸을 써서 쌓아온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커리어. 그러니까 개수가 없으면 그걸 살아오시면서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갖추어서 그걸 가져야 돼요. 큰 바다를 가지신 분이셨군요.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거들어 주셨는데 임수가 많으면 일반 분들하고 조금 성향상 사고방식이 좀 특이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이상이 너무 높고 또 사회에서 인정하는 거는 자르려고 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많이 날개가 꺾이는 경험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 좀 짧아질 수가 있고 제가 알던 분도 그런 상황으로 가셨던 인생을 겪어 오셨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원숭이 글자가 하나라고 하신다면 좀 덜해요. 써먹을 수 있는 글자들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 아래에 원숭이 글자만 또 중복으로 있다. 그러면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 글자는 물을 만들어내는 글자예요. 신자진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천간조차도 임수니까 임수와 임신이 중복으로 계속 다져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해가 가려지니까 숨쉴 구멍이 줄어들죠. 오늘 채팅창 아주 좋네요. 분위기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소리가 안 나서 좀 낭비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그럼 제가 편집을 할게요.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그럼 필요한 부분은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쉽게 걸리기도 하나요? 직업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우울증이 안 올 수 있어요. 무조건 100% 우울증은 아니고요. 우울증은 누구나 와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원숭이 글자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태양가득님은 그걸 잘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태양가득님은 누가 이걸 해야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런 요구를 한다거나 강요를 한다고 해도 그것과 절대로 타협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중점을 맞추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잘 걸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해가 가려지면 음지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왜 이걸 공부를 하고 왜 내 사주를 보냐, 그거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좀 더 편할까, 이걸 들여다보는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양지에서 살아갈 수 없다면 음지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맞출 필요 없어요. 사회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음적인 환경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병화의 환경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음지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좀 음적인 직업들도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양적인 직업은 아니죠. 밤에 방송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실제로. 근데 저는 밤에 이렇게 방송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로 음지예요. 밤에 움직이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의 학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인정을 받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음지에 대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저는 출생시도 유시거든요. 유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간에 또 저는 개수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유금과 위에 있는 천간에 개수를 두 개나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서로 이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양적인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저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음적인 걸로 이 직업을 쓰게 되자면 훨씬 편안해요. 사주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공부를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게 바로 사주를 보는 이유예요. 네, 태양가등님 교육업이 좋더라고요. 이 너무 많은 물을 빼주는 거,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술을 빼주는 것은 목을 쓰는 거니까 사람을 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육업이 되고 또 상담업이 되는 거죠. 주님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골골대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안 하잖아요. 방송 매일매일은 못해요, 대신에. 주님, 저는 낮에 다녀야 하나 봐요. 호호. 주님은 낮에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호랑이가 있는 분들이 그게 월에 있으면 좀 더 영향 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천간에 하나라도 토가 하나라도 있다. 한 개 이상 있다, 토가. 이미 호랑이 자체에 이 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회를 미리 포기를 한다거나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서서 일을 한다거나 운전을 직업으로 쓴다거나 출장을 자주 다닌다거나 영업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변인처럼 내가 좀 책상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활동적인 직업으로 쓰게 될 확률이 좀 높아요. 배우기만 하는 것은 조미수시기도 하고 그 지식으로 시도한 것들이 본인이 흡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호랑이가 위에 토를 띄울 경우에는 더 그런 게 강해져요. 네, 낮에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주님은.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좋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그로 인해서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특히 뭔가를 이제 쓰는 행위 등이 주님에게는 많이 필요하죠.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 뿐일까요? 년지 임목. 그게 년에 있으니까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는 거 없이 내가 세상에 먼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금을 찾으셔야 되고 금에 대한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몸을 쓰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가을, 겨울에는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갑진년, 을사년 이 목이 왔을 때 소토를 할 수 있는 천간의 글자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많은 업그레이드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속드렸던 것처럼 요거 제가 편집해서 필요 없는 거 자르고 올려놓을게요. 이틀 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공전에 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이 끝나면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30대 중반은 지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